여러분, 노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 30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본 결과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의외입니다. 골프도 아니고 등산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심지어 돈도 거의 안 들어가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노후를 황금기로 만들어줄 5가지 숨은 보석 같은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그 취미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먼저 왜 노후의 취미가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첫 5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요. 실제로 한국 노인 우울증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취미가 있는 분들은 달라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40% 높고 건강 수명도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취미가 주는 3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발전해가는 기쁨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5위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5위는 텃밭 가꾸기예요. 아, 텃밭이야 뻔하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텃밭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란다 텃밭, 상자 텃밭, 심지어 수경재배까지 가능해서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베란다 텃밭을 하는 60대 이상 시민들의 만족도가 95%를 넘었다고 해요. 왜일까요? 첫째, 매일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씨앗이 싹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정말 각별하거든요. 둘째,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상추 한 장, 토마토 한 개라도 내가 길렀다는 자부심이 남다르죠. 초기 비용도 생각보다 안 들어요. 화분, 씨앗, 흙해서 5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씨앗 받아서 계속 기를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텃밭 가꾸기는 건강에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도 생성되죠. 무엇보다 흙을 만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4위는 좀 의외실 수도 있어요. 바로 디지털 창작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디지털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60대, 70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 할머니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계정들이 수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창작이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찍어서 간단히 편집해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면 블로그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수익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크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창작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첫째,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둘째,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성취감이 있고요. 셋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기죠.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3위는 악기 연주예요. 이제 와서 악기를 배워봤자 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우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젊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연습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음악 치료 연구에서 60대 이후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추천하는 악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쿨렐레예요. 크기도 작고 코드도 간단해서 한 달 정도면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가격도 5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모니카예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칼림바라는 엄지 피아노예요. 손가락 힘이 약해도 연주할 수 있고 소리도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실제로 노인 음악 동호회에 가보면 실력은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정말 즐거워 하시거든요. 악기 연주는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양손을 사용하면서 좌뇌와 우뇌가 모두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위는 요리 탐험이에요. 요리야 평생 해왔는데 무슨 취미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리는 생존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요리거든요. 평생 집밥 위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세계 각국의 요리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라멘, 인도 커리, 멕시코 타코.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실제로 한 60대 아주머니는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로 세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20개국 요리를 할 수 있고 동네에서 요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요리 탐험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매번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새로운 재료,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는 재미가 있죠.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요.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 탐험은 문화 공부도 돼요.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비용도 생각보다 안 들어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한 번 사면 여러 번 쓸 수 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발효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완성됐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노후 30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취미 1위는 글쓰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골프도 아니고 등산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 글쓰기가 1위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 정리의 기쁨이에요. 60년, 70년을 살아온 인생을 글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거든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글로 쓰면서 객관화되고 좋았던 기억들은 더욱 생생해져요. 두 번째 이유는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라는 점이에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회고록을 쓴 어르신들을 보면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세 번째 이유는 창작의 즐거움이에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소설이나 수필을 쓸 때 깊이가 달라요. 젊은 작가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인생의 깊은 맛을 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5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들이 많아요. 조정래 선생님도 60대에 태백 산맥을 완성했고 박완서 선생님도 40대에 등단해서 7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셨거든요.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공책과 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한 페이지씩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을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 기억을 써보는 거예요.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친구들, 학교 생활 등을 떠올려서 써보세요. 의외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 형제자매 이야기, 자녀들 어릴 때 이야기 등을 써보세요. 가족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써보는 거예요. 평생 해온 일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담을 써보세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글이 될 거예요. 글쓰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쓰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력도 늘고 재미도 더 커져요. 5가지 취미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성격을 고려해 보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면 글쓰기나 텃밭 가꾸기가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면 악기 연주나 요리 탐험이 좋아요. 두 번째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세요. 몸을 많이 움직이기 어려우시면 글쓰기나 디지털 창작이 좋고, 활동적인 취미를 원하시면 텃밭 가꾸기가 좋아요. 세 번째는 시간을 고려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면 글쓰기나 텃밭 가꾸기가 좋고, 가끔 집중해서 하는 걸 원하시면 요리 탐험이 좋아요.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보세요. 정말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면 글쓰기가 최고고,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으시면 다른 취미들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요.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글쓰기라면 하루 한 페이지, 악기라면 하루 30분 이런 식으로 부담 없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두 번째는 동료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온라인 카페나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성과를 기록해 보세요. 글쓰기라면 쓴 글의 양을, 악기라면 연주할 수 있는 곡의 개수를 기록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번째는 변화를 줘보세요. 같은 것만 계속하면 지루해져요. 글쓰기라면 가끔 시도 써보고, 악기라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 한 구석에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취미 어떠셨나요? 5위 텃밭 가꾸기, 4위 디지털 창작, 3위 악기 연주, 2위 요리 탐험, 그리고 1위 글쓰기. 모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에요. 특히 1위인 글쓰기는 정말 특별한 취미예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을 만들고 창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 30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좋은 취미 하나만 있어도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노후가 취미로 가득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떤 취미를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